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행히 빨간불입니다. 네. 그리고 오후장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이 궁금하실 테니까 이 질문부터 위원님 저희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의 빨간불 조금 더 큰 의미를 두어도 될까요? 아니면 믿으면 안 될까요? 그동안에 지금 발등이 남아 계신 분들이 안 계실 정도로 계속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던 그런 시장이었죠.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특히 개인들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외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마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외인에 대한 출현이 다시 한번 시장을 다시 훈풍을 불게 하고 있는 초입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든 경기 둔화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악재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초입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부적으로 저희 들어가서 낙폭과대주 관심 있게 봐도 되는지 바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개 이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볼 쪽은 반등 믿어도 될까? 2차 전지주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연속성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많아서 그동안 많이 실망하셨을 분들이 많을 건데 여기에 기술적인 분석 이상을 기대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판단 이 섹터에 대해서는 주실까요? 어저께와는 전혀 다른 모습, 완전 반대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전일은 선물 시장에서 이제 비차익 매도 거래를 유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상당히 크게 밀렸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반대적으로 이제 그 매수세를 유도를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섹터는 기존에 상당히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조금 차갑게 냉각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과거에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에 대한 것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전까지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에이션 계산은 2025년 또는 2030년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와서 지금 가격을 형성을 했다, 밸류를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지금에 대한 시장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면서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대한 실적, 가시적인 실적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2022년, 2023년에 대한 실적만으로 계산을 해도 지금 현재 가격은 저평가 매력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확산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점은 이번 2차 전지에 대한 저평가 매력도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실적 전후로 해서도 계속 끌고 가도 되는 구간이라는 말씀이실까요? 보유자분들은 기존에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계산에 대한 부분이 목표 가격이 증권사에서 대부분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좀 이제 가시적이 아니라 좀 우리가 상상했던 미래에 대한 가격을 형성을 하느냐 아니면 가시적인 것을 형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목표 가격에 대한 수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재평가, 재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섹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과거에 대한 것보다는 과거에 대한 그 목표 가격보다는 수정된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저는 사실 오늘 좀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2차 전지주의 흔들림의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돌아가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강한 탄력이 지금도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닌지, 기술적 반등을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질문 뭐 드리고 싶네요. 기술적 반등에 대한 것도 사실 분석의 일부분이고요. 지금 2차 전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나온 악재가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너무 밸류를 높게 잡았던,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줬던 것에 대해서 고밸류라고 하는 평가로 더욱더 많이 밀린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촉발된 2차 전지에 대한 하락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상당히 큰 폭의 눌림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관이라든지 숏포지션이라든지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 2차 전지 섹터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에 대한 외인들에 대한 다시 한번 재매수 기간, 또 기술적 분석, 여러 가지 공매도 기간 정도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를 봤을 때는 숏커버링이라든지 아니면 현물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다시 한번 구축할 수 있는 그 정도에 대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저희 첫 번째로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 카카오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수출의 움직임 가운데 오늘 상승폭이 눈에 띄는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엇갈리고 있고, 사실은 지금 선호되는 트렌드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외국계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단기적으로 뛰어오름에 불과할지 어떤 판단 주실까요?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는 종합 주가지수 차트랑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이제 핀테크 사업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전략, 그리고 사업 다각화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웹툰 시장에 대한 것까지 성장성을 부여를 하면서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다각화가 어느 정도 구성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핀테크 사업에 대해서는 제재적인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좀 폭발적인 성장을 좀 기대하기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렵고, 지금 웹툰 시장이랑 이제 웹소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OTT 시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 시장이 저는 가장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메이저 수급, 한마디로 네이버랑 카카오랑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에 대한 수급이냐, 외인에 대한 수급이냐, 이 양쪽에 대한 수급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이 향후에 대한 흐름을 조금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매각 여부, 카카오 모빌리티가 올해 또는 내년까지 상장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매각 여부까지 조금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동력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성장 동력을 믿고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 구간일까요? 아니면 아쉬운 부분이 많으니 여기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일까요? 오늘 빨간불을 조금 더 활용한다는 전략으로 주신다면요? 저는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 이 정도 되는 종목에 대한 것을 비중을 한 10%, 20% 정도 담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털기는 좀 아까운 그런 시점이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권유를 좀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섹터든 그게 건설 섹터든 그게 어떤 섹터든 간에 지금 현재는 가시적으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인지, 아니면 너무나 미래지향적인 기술력인지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네이버든 카카오든 사업 다각화에 대한 영역들이
조금은 시장이 어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들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 쪽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사랑해요 LG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자, LG그룹주가 오늘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LG전자 보죠.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 여기가 커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오늘 대규모 수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OLED 시장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LG전자 기대할 시점 왔다고 보십니까? 이번 하락이 나타나기 전까지 시장은 이제 기술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뭐 UAM이 먼저 나왔고 AAM, 뭐 우주항공, 뭐 우주시대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그런 시점에서 이번 6월달 하락 이후에서는 가시적인 사업군을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1번 이슈부터 지금까지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LG에 대해서 전장 사업은 지금 그 사업군은 바로 수주 모멘텀을 발생을 시키고 바로 매출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한마디로 글로벌 그 대기업들에 대한 전장 사업 진출은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6월 하락 이후에 이제 상용화에 대한 것들, 한마디로 자율주행이 왜 잘 되고 UAM은 아직 각광을 못 받고 있는지, 한마디로 자율주행 레벨 3에서 4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전장사업 플러스 자율주행은 각광을 받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해서 사업군을 더욱더 확대를 시키고 있는 사업이고요. UAM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해도 2030년 정도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만큼 약간은 뒤로 미루면서 현재 경제 둔화에 대한 것들을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으로 메꿔서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습에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LG전자에 대해서는 이게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대기업이 전장 사업에 진출하면서 그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이 관련주 쪽을 오히려 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서요. 그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LG전자에 대해서는 이게 대형 호재로 연속성을 가지기는 힘들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연속성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사실 뭐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많이 사진 않잖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면서 조금 더 고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한 성장성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LG전자에 대한 성장을 힘입어서 다르게 추가적으로 추가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몰캡이라든지 중소형주 아니면 중대형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밸류적인 측면들도 상당히 매력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LG 이노텍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부품주 가운데서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고 스마트폰 대전을 앞두고 그에 대한 기대감, 뭐 애플 모멘텀도 있고요. 뭐 실적 좋다라는 말은 꾸준히 나왔으니까 또 한 번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미를 둬도 되는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전장 산업, 뭐 스마트폰, 뭐 카메라 모듈 할 것 없이 사실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 대비해서 가장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죠. 동사는 지금 현재 8월 10일 정도 될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Z 시리즈 네네. 네 번째 시리즈에 대한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9월 달에 애플에 대한 아이폰 14 발표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한마디로 이제 하반기 이제 프리미엄 폰에 대한 전면전이 시작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애플에 대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여전히 LG 이노텍에 대한 매력도는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지금 PCB 업체들에 대한 상당히 저평가 매력도들이 다시 한번 눈을 돌리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또 한 번 매력적인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핸드폰 시장에 대한 것은 조금 약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전장 산업에 대한 것은 상당히 파이가 커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LG 이노텍의 어느 정도 사업 규모에 대한 비중을 바꿔 나가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동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사업 구조에 대한 비율 조정을 굉장히 잘해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IT 부품 섹터를 볼 때 포인트로 봐야 된다는 것은 스마트폰 비중이 높냐 아니면 전장 사업에 포커스가 있냐, 여기를 봐야 되는데 전장 사업 쪽이 조금 더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T 주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저희 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뭐 시장에도 활력을 넣는 재료기도 하고, 그래서 건설 기계, 그리고 조금 뭐 작은 종목들, 우크라 재건으로 묶인 종목들도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 저번 주에도 이 이슈를 커버했던 것 같은데 또 한 번 구체화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들썩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크라 관련주에 한정돼서 저희가 이 테마를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인프라 투자, 그 확장의 경계선에 있는 건설 기계 좀 넓게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포인트 잡아주실까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슈가 끝나고 나서 이슈가 발표가 되면 재료 소멸로 이어지면서 특히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큰 그 하락을 좀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자금은 972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굉장히 큰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뿐이지 아직 휴전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규모가 972조라고 했을 때 이번에 빈살만 관련된 그 사업 규모는 우크라 재건에 비하지 않을 정도로, 못할 정도로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 그리고 국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나타나고 보여줄 것이다 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재건 관련해서 현대건설기계가 그 단기적으로 가장 큰 각광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었던 상황이고요. 오전에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상승을 보였다가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계속해서 탑픽적으로는 현대건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대건설에 대한 흐름은 더욱더 안정적이고 차곡차곡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프라 투자 관련주에 접근을 할 때 너무 해외 수주 모멘텀에만 포커스가 된 게 아니라 국내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밸런스가 된 것, 이것에 한정된 종목에만 관심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전체적으로 네.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 있고, 또한 급하게 계좌 회복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기다렸던 것은 메이저들에 대한 수급이고, 그 수급은 실적적인 베이스, 그리고 성장적인 베이스, 사업적인 베이스들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급등주를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기적인 목표를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낙폭 과대인 상황에서는 수익률을 더욱더 크게 끌어올리면서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테마로 묶인 종목에 대해서 급하게 오른 종목은 접근하지 말자.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로나 재유행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가 움직임이 나왔고요. 대장주는 좀 바뀌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좀 파생이 돼서 재택 치료 뭐 관련된 종목들까지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어디까지 코로나 키워드를 확장세가 이어질 것인지 대기해야 되는 건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는 쪽을 고른다면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서서히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일까요? 코로나는 요즘에 저도 계속 이게 그 안전 문자를 받고 안전 재난 문자를 받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그런 섹터예요. 다시 한번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올 여름에 대한 그 증가 추세를
40일 만에 다시 한번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시젠에 대한 상승 동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주목도가 좀 높아진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슈는 모멘텀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굉장히 여러 번,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많이 써먹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동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드리고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조금 더 좀 상승 동력을 더 잘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사실은 좀 사이즈가 큰 종목이 시세를 낼 때 이게 뭐지 싶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현재 차트 좀 볼까요? 20%까지 이렇게 큰 종목이 하루에 오름세가 나타난 걸 보면 이거를 뭐 단순히 지나가는 바람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도 계속 상승세 유지하면서 23%대 오름세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존의 코로나 백신 관련돼서 국내에서 이제 3상을 끝내고 이제 시판을 준비 중인 회사는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 말고는 없다라고 할 정도인 상황이죠. 한마디로 지금 다시 한번 재확산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전에 기대감들을 보여줬던 종목들이랑 기업들이랑은 다르게 실질적으로 발표를 한 기업들에 대한 수혜는 실질적인 수혜 모멘텀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매출에 대한 규모 한마디로 원래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기관과 외인에 대한 시각에서도 매력적인 가격까지 나타나면서 오늘 추가적인 매수가 굉장히 급하고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표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본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한정하에는 지금 이 변동성 장세 대안으로 제약바이오를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지금 좋은 종목들은 저점 대비해서 오늘 상승한 거를 뺀다라고 해도 저점 대비해서 20에서 30% 정도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본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투자 연구 기술을 어떻게 기술 이전으로 전환시키는지에 대한 것이 지금 그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이제 3분기 이제 의료 학회가 남아 있는 점도 있고 거기에 집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몇몇 종목에 대한 좀 포커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슈까지 커버를 해봤습니다. 이제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5개 이슈가 있는데 어떤 이슈 잡아서 원픽 집었을까요?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저는 오늘 전장 사업에 좀 집중을 하려고 가지고 네네. 있고요. 여러 번 다른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퓨런티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가격 32,000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부터 고점에 대한 트라이까지 단기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 33,000원, 손절 가격 27,000원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낙폭과대주가 이렇게나 많은데 사실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계속 버티면서 올라와준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도 지금 부담 없이 메리트가 있다면 접근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자, 시장을 볼 때 저가 메리트에 있는 종목이 좋으냐 네. 아니면 이제 돌파를 하는 종목이 좋으냐에 대한 차이는 뭐 극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돌파를 하는 것은 그만큼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저가에 있는 것들은 이제 모아가는 의미로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 가격 자체를 33,000원 한마디로 좀 짧게 보고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가 메리트 한마디로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들은 모아가자라고 하는 표현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분할해서 매수에 대한 관점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여부에서 지금 현재는 트레이딩 관점과 그 바이앤 홀딩 그리고 이제 모아가는 매집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전략을 구성하면서 이제 시장 대응하셔야 좋은 수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장 대응에 대한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